반갑습니다. 김황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야근을 해도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휴업을 해도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해고 제한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와 오늘 확인할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알아보고 5인 이상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 전에만 해고 통지를 하면 이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장님, 연차휴가 하나도 못 갔는데 연차 수당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5인 미만이라서 연차휴가 안 줘도 돼. 그걸 알려면 제대로 알고 와야지. 아니, 우리 다 합치면 5명 넘는데 7명인데 왜 5인 미만이라고 하세요? 4대 보험 기준이야. 4대 보험. 4대 보험 완전 알바는 빼고 직원 기준으로 5명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 사업주들은 작은 가게여도 노무사 자문 대부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4대 보험 기준이라고 하면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청소년, 알바, 4대 보험 미가입자 다 포함해서 계산하고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 하루도 안 쉬고 다 가동이 되죠. 그럼 분모에다가 30일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일한 사람들을 다 더하면 돼요. 3월 1일엔 10명, 3월 2일엔 10명, 다 10명씩, 예를 들어 다 10명씩 일했다고 하면 310명이겠죠? 이렇게 나누면은 10이 됩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만약에 주 5일째 하는 경우에는 주말 다 날아가면은 22일이에요. 22일 밑에 분모에다가 32일이 아니고 22일을 쓰고요. 분자에는 이제 또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했는데 예를 들어 220명이다. 그러면 나눠서 10. 이것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계산대로 했을 때 5명이 나왔어요. 5명이 나온 경우에도 하루하루 세었을 때 5명이 안 되는 날이 5명이 넘는 날보다 더 적다 라고 하면은 이게 평균에서 5가 돼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다 평균했는데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지만 5명 이상인 날이 다 더했더니 16일이 나왔어요.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러면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평균 내는 것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C방이라 치고 31일까지예요. 그러면은 16일이 과반입니다. 16일이 과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 이제 4명씩 일했다 쳐요. 다 4명씩. 계속 4명씩 일했어요. 이거를 쭉 해서 16일 동안 4명만 일했어요. 나머지 10,000명씩 일했어요. 17일도 10,000명, 18일도 10,000명. 이거 평균 내면 어마어마하겠죠. 평균 내면은 5는 당연히 넘습니다. 계속 10,000명씩 일하는데. 근데 4명인 날이 16일이나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한 달 동안 5명 이상 일한 날이 과반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업주 제외되겠죠. 파견 노동자도 제외됩니다. 나머지는 근로자라면 다 포함됩니다. 알바, 4대 보험, 미가입자, 청소년 다 관계없어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는 4시간 일하고 직원은 8시간 일하는데 그러면 알바는 반밖에 일 안 하니까 2분의 1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런 법은 없어. 알바가 오전에만 일해도 한 명으로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점은 몇 명이 출근했는지 이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결근을 하거나 휴직을 했더라도 이 사람은 상시근로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하기로 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명이나 결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일하기로 한 날인 거죠. 그러면은 카운트할 때 다 포함해서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 27일 날 사장님 그리고 오전 알바
1명, 오후 알바 1명, 그리고 저녁에도 알바가 1명 있는데 결근을 해버렸어요. 결근. 그러면 27일 날 상시 근로자 수 몇 명일까요? 사장님 빼고 오전 알바 1명, 오후 알바 1명, 2가 되죠. 2. 아니죠. 결근한 사람까지 해서 3입니다. 3인데 어차피 5명이 안 되죠. 이날은 나가리가 되는 날이에요. 27일은 이제 나가리가 되는 날. 나가리가 안 되는 5명이 되는 날이 16일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절반 이상.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 그러면은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